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기사가 갑자기 이게 SNS를 달구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박국희 기자가 쓴 건데 그냥 드라이하게 스트레이트로 전하는 겁니다. 제목이요. 인선 끝나면 이야기합시다. 다음표. 인요한 휴대폰 두고 출근한 이유. 그냥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4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전날 여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되며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인 위원장은 이날 휴대전화 없이 모처에서 혁신위원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혁신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 구성을 놓고 언론 등으로부터 질문이 쏟아지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인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 출근하며 혁신위 구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목요일 26일 지나서 이야기하세. 뽑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좀 참아 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떴다.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원 의결 후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휴대전화를 두고 온 인 위원장은 대신 사무실에 마련된 유선전화를 이용해 평소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 등으로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 식사 역시 도시락을 배달시켜 당사 안에서 당직자들과 해결했다. 인 위원장은 당직자들에게 나는 한국인을 정말 사랑하는 한국인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이후 인 위원장은 홀로 택시를 타고 모초로 떠났다. 당 관계자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었다.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7 내지 10명 규모의 혁신위원회를 가정하고 원외 인사, 여성, 청년 혁신위원 구성 등을 인 위원장에 보고했지만 혁신위원 구성은 전적으로 인 위원장 몫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현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당 안팎에서 혁신위원 추천을 받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인 위원장은 기존 병원 스케줄 등을 정리하며 당에 앞으로 혁신위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성 기사인데요. 오호, 야, 온갖 각오가 비춰지죠? 휴대폰을 집에 두고 출근을 했다. 야, 이거 1시간만 휴대폰 없어도요, 현대인들은 환장을 합니다. 너도 출근을 했는데 깜빡하고 휴대폰 놓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집에 와서 가져갑니다. 아니면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져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휴대폰은 잠시만 없어도 현대인은 못 참아요. 거기로 뭐 문자 오죠, 카톡 오죠, 또 각종 뭐 이런 거 뭐 은행 이런 거 연결돼 있잖아요. 은행 송금도 휴대폰으로 하죠. 뭐 심지어는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고 휴대폰으로 결제하죠. 휴대폰 없이는 1시간도 못 사는데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 이거는 이제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는데 전화를 안 받겠죠. 근데 이제 신경이 쓰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생활이고 이런 전화 오는 거고 뭐고 다 차단하고 몰두하겠다는 건데 그 각오는 대단합니다. 인선 끝나면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인선이라는 거는 공천이 아닙니다. 그냥 저 혁신위원 인선인데 여기서 이제 발표 목요일 날 하겠지만 목요일 날 발표하면 또 이거 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들을 펼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여성도 배려하고 뭐 청년도 배려하고 무엇도 배려하고 뭐 이러는 모양인데 이건 무슨 비례대표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배려가 되면 좋지만 억지로 분야별로 배려하다 보면요, 진짜 혁신위에 혁신할 사람을 데려와야지 이걸 뭐 안배 차원에서 이쪽도 배려하고 이쪽 안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거 끼워 맞추기식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이게 파이를 나눠 먹듯이. 그러면 그게 혁신위원입니까? 그럼 마치 비례대표 안배하는 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인 위원장을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요즘 듣고 있는데 캐릭터가 강단이 있고 원주의자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도요 아주 이 미국 사람 백인인데 미국 사람 같지 않고 완전히 토종 한국인처럼요 말하자면 지독하게 후배들 다스리고 뭐 기합도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강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보는데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인선 끝나면 또 인선 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인선하기 전에 지금 고민할 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고민해서 목요일날 발표한다는 건데 뭐 건방지게 제가 건방지게 장구도 훈수 두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59년생인데 제가 한 살 많은데 뭐 하여튼 동년배죠. 그래서 친구가 코치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자꾸 떠올려
떠올리는데 여러 사람 또 떠올리더라고요. 히딩크가 많은 걸 한 줄 아시죠? 그렇지 않나요? 한국 축구의 고질병 몇 가지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고질병 몇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선을 뭐 이렇게 안배하면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못합니다. 혁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뭐 5달 조금 더 있으면 총선인데 총선 최소한 3달 전에는 혁신위의 모든 게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달에 혁신위원 이제 모레 구성하면 목요일 날 구성하면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가지고 혁신안이 나와야 돼요. 안이 일단. 근데 그 안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졸속이 돼요. 딱 부러지게 몇 가지만 하는데 그 몇 가지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순전히 이봉규 생각이라고 치부했죠. 그냥 별거 아니라고. 국민의힘의 가장 고질적인 게 뭘까요? 이게 집권 여당답지 않게 비겁하다는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몸보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공천이나 이렇게 버틸라고 이렇게 하고 이념 싸움이라든가 어떤 투쟁이라든가 이재명 저 당 집단하고 투쟁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와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보수파의 정체성을 살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불법과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랑살랑대고 그냥 오히려 자기네 당 대표라든가 당의 대통령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놈들은 있어도 저쪽하고 무시무시한 놈들하고 싸우려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5.18만 얘기만 나오면 그냥 고개 납작 엎드리고 그럼 이제 이 순천 출신이고 전라도 출신이니까 또 5.18 강조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게 강조하지 마세요. 상징성 있는 거 다 알아요. 차라리 5.18에 대해서 명단 까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5.18 명단 까서 5.18에 대한 유공자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더 예우를 하자. 그러나 가짜는 가려내자. 이 명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 감정도요.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무슨 호남에 뭘 하자. 호남을 뭐 무슨 쿼터를 주자. 뭐 호남에 5.18을 폄하하면 더 다 때려 죽인다는 발언은 안 하겠지만 5.18을 뭐 또 강조하고 호남을 강조하다 보면요. 호남을 통합 뭐 이러다 보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고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인들에게 주문을 하는 게 오히려 케네디가 그랬잖아요. 국민에게 오히려 주문을 했잖아요. 정부가 뭘 할 거냐고 요구를 하지 말고 국민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호남인들 스스로 해결 찾고 호남인들이 변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호남을 배려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대로 호남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호남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라. 호남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호남에서 국회의원도 우파 국회의원도 뽑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선거만 하면 호남에서 90% 가까이 그렇게 민주당 찍었네. 이게 무슨 놈의 민주주의냐. 호남에서도 국힘당 찍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메시지를 오히려 줘야 돼요. 그래야 호남이 대접받는다. 그래야 통합이 된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냥 호남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 그래야 호남이 인정받는다. 그게 통합이다. 이거.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겁해서들 부정선거 안 밝히잖아요. 지금 명분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엉망진창인 전자개표 시스템 이게 31.5점 31점 맞은 거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31점 맞은 이 시스템 쓰지 못한다. 이 시스템 바꿔야 된다. 아니 이건 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며칠도 안 됐어요.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31점짜리 시스템을 어디 성스러운 국민의 표를 카운트하는 데 맡길 수 있느냐. 두려워서 못 맡긴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100점짜리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거 하세요. 그건 그냥 생뚱맞은 주장이 아니잖아요. 31점 나왔잖아요 이번에. 다른 기관들 다 최소한 80점 이상인데 유독 제일 이 시스템이 완벽해야 되는 정부 부처가 선관위입니다. 다른 데보다. 선관위가 어떻게 꼴찌가 됐어요. 그것도 꼴찌도 어마무시한 꼴찌 31점으로. 근데 그걸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을 그런 식으로 꽂으면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경우 대표라든지 뭐 박주연 변호사라든지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이 부정선거와 싸운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라든가 민경우 대표라든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혁신위에. 그래서 이거 혁신. 아니 선거 혁신만큼 더 큰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감정 해소는 호남인이 스스로 변해야 된다. 그 메시지 화끈하게 주고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 인수위원 꼽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로 바꾸는 것만큼 혁신이 어디 있어요? 그거의 적임자를 혁신위원으로 안 치고 그거 두 가지만 하면요. 그러면 뭐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요. 나머지는 알아서 또 해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국힘당에서 지금 못하는 거, 제가 볼 땐 그거 두 가지 못하고 있어. 5.18에 발발발발 기어서 못하고. 근데 인요한 위원장은 발발발발 길 필요 없어요. 호남 출신이니까. 그리고 파란 눈에 조상이 미국인 사람, 호남에서 태어났어. 얼마나 할 명분이 있고 당당해요. 당당하니까 호남인이 변하자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시스템 개혁. 이거 여당 야당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인요한 위원장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당신이 할아버지 때에 우리나라를 구한 그 대를 이어서 손자 때에 인요한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푸른 눈의 백인이 되는, 세계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해주세요. 충성. I believe you. I trust you.